주요 곡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거나 오전 한때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막다가 차차 흐려져 영남과 호남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일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낮아졌던 기온은 내일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3도입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국민 여러분이 내주시는 수신료로 제작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은 내나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이것이 어제 이것이 아니었나요? 네,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뉴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합시다. 네, 오늘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었는데요. 수능 날마다 주목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응시생 필적 확인 문구입니다. 올해 필적 확인 문구는 너무 맑고 초롱한 그중 하나 이것이여였습니다. 박두진 시인의 작품에서 인용했는데요. 이것을 사전에 검색해보면 천체 내부의 에너지 복사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나옵니다.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것, 맑고 초롱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그래요. 밤하늘에 보이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뭡니까? 달. 네, 달은 아니었습니다. 네. 달 아니면 이거죠. 그렇죠. 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받은 새 스튜디오 이름 공모. 네, 리코님 시사농장. 뭐 뉴스 공장 뭐 이런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그 방송과 비교 대상입니까? 예?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우리 나름의 고유한 독특한 또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김한별님 뭐라고 하셨나요? 용트림. 네. 예, 그래요. 그리고 다음. 네, 3587님이 원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이름 엄마의 방. 엄마의 방. 네. 아, 제 별명이 김엄마입니다. 네. 네. 최욱 씨가 지어준 별명인데 네. 엄마의 방. 그래요. 또 최영우님이 스튜디오 원룸 어때요? 1라디오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저 이 라디오는 투룸인가요? 예. 네,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투룸. 예, 알겠습니다. 9764번 쓰시는 분 스튜디오가 너무 좋아서 김용민 씨와 둘이 말하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네요. 그래서 용용 죽겠지. 네. 네. 자, 그리고 7559번 쓰시는 분 소피아 어떨까요? 소피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게. 밑에 있습니다. 예. 한글로. 네, 그래요. 생텀, 오피니언, 패스, 인, 올. 네. 이런 뜻인데, 예, 모두 안에 존재하는, 진실 의견의 통로다. 뭐 이런 뜻인데, 네. 이게 사실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도 그렇고요. 줄거리도 그렇고, 한 두어 문장으로 설명이 돼야 하는데, 이게 설명이 길어지고, 해석하고 해석해야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거는 여지없이,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는 많이 하셨네요. 네. 소피아가 원래 이제 지혜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네. 네. 절대음가. 신언주님 뉴스 광장.
일라디오, 1TV 아침 프로그램이죠. 네, 뉴스 프로그램. 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최고의 정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퀴즈 정답 또 새 스튜디오 이름 아이디어 내주실 분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죠. 네, 패스트트랙으로 만약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지역구가 28석이 줄어들고요. 비례대표는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현재의 지역구가 통합폐합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은 현재 26곳은 인구 미달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한민국 현재 1월 31일 기준인데요. 5,182만 6,287명으로 225를 나눈다면은 인구 상하한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하한 기준은 15만 3,560명. 최소가 한 지역구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한 지역구가 15만 3천 명 미달되면은 네. 여기는 독립된 선거구로 둘 수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다른 지역하고 통합을 합친다든지 이래야 네,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최대 조건은 30만 7,120명입니다. 30만 7천이 넘어가면 분구를 하는 걸로.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숫자가 많이 나오면은 라디오니까 네. 많은 분들이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숫자는 최소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폐합 대상을 보면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군포시 갑을로 나눠져 있는데 네. 1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13만 명씩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그럼 합치면 합칠 가능성이 있네요? 여기는 합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합쳐도 26만 명, 그러니까 최대선인 30만 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네. 갑을 국회의원이 그냥 군포시 의원 한 명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근데 높습니다. 군포갑은 민주당 김정우 의원, 네. 군포을은 민주당 이하경 의원인데 같은 민주당 의원끼리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마 예비 경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음. 현재 군포시 갑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가정해서 또 예비 경선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될 경우는 예비 경선에 사람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 인구수가 굉장히 네. 중요한 변수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 사하구 갑 같은 경우는 14만 명이거든요. 10,000명 정도 모자란데 네. 그 바로 옆 지역이 제가 출마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사을 지역 같은 경우는 16만 9천 명입니다. 합치면 30만이 넘네요. 30만 명 넘죠. 예. 한 34만 명 정도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하을 지역의 한 동 정도를 떼서 사하구 갑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보정 방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정 방식도 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현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있는 지역구 종로구가 15만 2천 명으로 하한 조건보다 약 1,000명 정도 모자랍니다. 아, 아슬아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를 좀 유예해 줄지 또는 만약에 합쳐진다면은 종로구를 둘러싼 구가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서대문구, 중구 5개 구가 있습니다. 네.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네. 자유한국당의 부산 서구 의원이 유기준 4선 의원이 있습니다. 원래 3선은 부산 서구에서 당선이 됐고 네. 4선째는 서구, 동구, 합구가 돼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 기준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한다면 정세균 현 의원이 있는 지역구도 종로구와 다른 구가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이구, 그래요. 지금 종로구에 정세균 전 의장, 네, 그리고 맞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네. 이 두 분이 지금 잠재적 경쟁자로서 맞붙고 있는데 다른 구하고 합쳐지면 또 그 구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또 경쟁을 벌여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225석에 맞춰서 지금 선거구 획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은 24곳만 축소가 되고 오히려 세종시는 31만 명이 넘어서기 때문에 분구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26곳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석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두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현역 의원들이 지금 자리가 불안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럼 또 국민들이 원치 않아 하시니까요. 네. 예, 쉽지 않는. 저는 뭐 여전히 그 심상정 의원이 말한 네. 330석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우리가 하도 그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들만 봐가지고 그런지
의원 정수 늘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의원들이 늘어나서 나름대로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면 더 늘리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우리 유권자분들이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은 좀 조기에 정리하는 네.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던지는 표를 행사할 때 정말 네. 철저히 눈을 뜨고 그 사람이 국회 안에서 발의하는 법이 나의 인생으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를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훌륭한 선택도 많이 했어요. 아, 그럼요. 우리 오창석 후보를 낙선시키고 심판받았어요. 우리 오창석 후보가. 예. 네. 농담이었고. 자, 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 이제 한국당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유민봉 비례대표 의원이 혼자 불출마 선언을 했고 네네. 그 후로는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 재선 의원 19명은 보수 통합을 적극 지지하겠다. 당 지도부에 공천 관련 위임 각서를 제출하겠다. 그래요. 네, 그리고 선거법 패스트트랙 통과 시에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라는 것을 스스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 25명 역시 현직 지도부 또는 전직 지도부와 대권 후보군 3선 이상 중진들은 험지로 출마해서 스스로 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달라. 네. 그리고 자신들의 거취는 당에 백지위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백지위임이 뭐예요, 그건? 그러니까 뭐 우리 공천 달라고 떼쓰지 않을 테니까 뭐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 떼쓰지 않을 테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당에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 그런 거죠. 당에 그 어떠한 압박도 주지 않겠다. 뭐 당연히 당원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보통 이런 분들이 가장 강하게 나중에 압박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네. 쉽지 않은데요. 근데 어쨌든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불출마하겠다고 나선 의원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네네. 오히려 지금 전국에 한국당의 험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느냐.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지역구도 험지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 3선 의원인 네. 이종구 의원 같은 경우는 강남 3구 용태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네. 서울 지역 의원 49곳 중에 한국당은 9석밖에 불과한데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민주당 지역을 공략하는 데 힘을 쓰자. 우리한테 사퇴하지 말라. 사퇴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새로운 곳을 가져오려는 노력을 해라. 그런데 시간을 쓰자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론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얼마나 이 바람이 먹힐지 그래서 참신한 후보들이 공천돼서 후보로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이게 좀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지금 4선 의원들, 4선 이상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또 나눴었는데요. 네. 이 중에 김정은 부산 남구갑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불출마하려다가 지금 이야기를 좀 번복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런데 앞선 그 인구 기준에 따르면 남구갑과 남구을은 통폐합돼서 남구 의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네. 공개 청문회. 예. 그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인 거예요. 네. 예.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TV로 또는 SNS로 이 생중계를 지켜봤다라고 하는데요. 네.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자 미국 대사 대행이 압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지만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직접 증언이 아닌 전언에 불과해 네. 스모킹 건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빠서 TV를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수십 건의 이의와 관련된 트윗과 리트윗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고 예, 예. 탄핵 청문회를 미 정치 역사상 단일 규모로는 최대의 사기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참 미국 대통령이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보면은 네, 그분은 뭐 숨기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자기 다 마음에 얘기하죠. 있는 정말 1인치도 남김없이 다 공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우리가 의심하거나 추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은 좋은데 그런데 참 미국의 이미지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다. 네. 보다 부정적으로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또 지울 일각에서는 길이 없고요. 트위터 홍보대사라고도. 트위터 홍보대사. 예. 그 같은 뜻인가 싶어요. 트위터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시 19분 지나고 있는데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가 8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본인과 관련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해명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조작 공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마크 밀리의 미국 합참의장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사건 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개별 의원들의 검찰 불출석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변혁의 일막이 끝났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새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결정됐습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 출제 방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설정했다며 지난해 국어시험처럼 고난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최순실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순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답변. 재차 이어지는 같은 질문에도 최순실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최 씨와 얘기해본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에게 1000번, 10,000번을 여쭤보셔도 제 대답은 같습니다. 별탄코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조윤선은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을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은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캠프 수행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대선 직전 막판 서울도심 유세의 경우 수행팀과 최순실 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연설문을 주고받으며 수정됐고 박 대통령은 그 원고를 읽었습니다. 때문에 하루 종일 동행했던 수행 대변인이 이를 전혀 몰랐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최순실 씨 결국 특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임을 자백하라고 강요해요. 박 대통령하고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던 당시 2017년 1월 25일 상황. 하지만 최순실 씨는 대법원까지도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되고 최근 파기환송심.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재판에서 최 씨는 발언권을 얻어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평범한 삶을 살며 박 전 대통령을 도왔고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판결에서도 확인된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 대통령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최순실 씨는 자신에게서 곧 돌아설 측근에게 증거인멸 시도를 하다가 딱 걸렸던 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물어야 되고. 어제 우리나라 대부분 언론사에 최순실 씨의
정확히는 최서원 씨로부터 내용 증명이 한 장 날라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최서원으로 불러달라며 개명 전에 쓰던 최순실이라고 표현을 하면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국민들로 하여금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뒤에 숨어서 국정농단을 한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악의적인 보도라는 겁니다. 최순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를 몰랐다고 한 건 혹시 최순실이 아닌 최서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 이문세 씨 노래는 역시 이수영 씨가 재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광화문 연가도 참 좋아요. 이수영 씨 버전. 네. 이문세 씨가
불렀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 이수영 씨의 버전으로 다시 들으셨습니다. 네,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네. 그 사람을 모른다. 최순실은 모르지만 최서원은 안다. 뭐 그 말 같습니다. 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청문회 육성도 잠깐 들어봤습니다. 아몰랑님 노래 제목이 청문회인가요? 네. 사랑이 지나가면이었습니다. 김선미님 전국 순실 씨를 모욕했네요. 그렇죠. 순실이란 이름이 뭐 어때요? 네. 도리어 자신의 옛 이름 때문에 고통받으신 순실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너무 당당하지요? 예. 최순실 씨. 아니, 최서원 씨. 네. 6726번 쓰시는 분, 최서원 씨를 미국에 보냅시다. 트럼프 그림자로 크게 한몫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내 머릿속에 마구니가 들어있어님. 정답은 친박 감별입니다. 아, 이거 퀴즈 문제였군요. 자, 퀴즈 오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에서 내드렸죠. 너무 맑고 초롱한 그중 하나 이것이요. 네, 이것은 바로 별이었습니다. 네, 내 머릿속에 마구니가 들어있어님은 정답은 별은 별인데 친박 감별이다. 네. 자, 재미있는 오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쾌희님, 성함이 아주 상쾌합니다. 유쾌하고요. 이쾌희님 스타. 네. 자, 강재성님 떡. 네. 자, 그리고 4125번 쓰시는 분 벌. 네. 자, 그리고 하얀새님 선. 달 아니면 선 태양. 네. 자, 그리고 1941번 쓰시는 분 정답은 님. 너무 맑고 초롱한 그중 하나. 님이요. 이것도 말 되는데요. 네. 네. 그러나 오답이었습니다. 2203번 쓰시는 분 별. 정답 별. 별 볼 일이 많아요. 지각선 끝자락에서 잘 보입니다. 수능생들 최선 다하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 특히 수험생 부모님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노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네, 너무 이 결과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죠. 예, 집착하지 말라는 말도 참 무책임한 말입니다. 예, 자, 그러나 하여간 오늘 11월 14일 이날 치른 시험 결과가 여러분의 가치를 바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 점만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리고 4226번 쓰시는 분 별이요 별. 경찰관입니다. 오늘 수능을 위해서 교통정리 진행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아이고, 우리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 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K75792405번 네, 이 계정명인데요. 정답은 너. 수험생들 모두 반짝이는 별처럼 아름답고 소중해요. 고생하셨어요. 정답이 별인 줄 아시는데 수험생들을 별로 만드셨네요. 아이고, K75792405번 쓰시는 분 정말 배려심 넘치고 그리고 또한 이 은유가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참 맑은 영혼을 가지신 분이에요. 네. 자, 그리고 3568번 쓰시는 분 6살 귀요미 저희 아들이요. 당연 별이지. 별. 정답. 당첨이 못 돼도 아들 이름 이정후 불러주세요. 후야.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정우. 좋습니다. 그래요. 혹시 아버지 성함이 이종범 씨 아니냐? 예. 이종범 씨 아들이 이정우인가요? 예. 그렇다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네. 야구선수 이종범 씨. 자, 그리고 1202번 쓰시는 분. 이거 정답은 아니고 KBS 1라디오 새 스튜디오 이름 정해달라고 했더니 실용 방송대곡 시사 1라디오 용민 방송대곡. 이 곡은 울다 할 때 곡일 텐데 그래요. 뭐 정답을 보내신 건 아니지만 울긴 왜 웁니까? 웃어야죠. 네, 웃는 시간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오늘 별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퇴근 정체 시작됐는데요. 먼저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송추 방향 별내 부근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갓길로 옮겨졌는데요. 불암산 요금소부터 2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평촌나들목 진입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으로 서안산 나들목을 지난 곳 1차로에서 사고 나고요. 2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고 퇴근 정체로 가장 많이 밀리는 곳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나 달래내 고개부터 한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흥덕에서 서판교 사이로 13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립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책의 맛, 제 코너명이 그러한데요. 제가 그 고3 때 오늘 또 수능이기고 해서 고3 때 저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서를 한 페이지 넘어갔을 때 그걸 뜯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책의 맛이 아주 쓰더군요. 사전 뜯어 먹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나 그런 친구 봤어요, 진짜. 사전을 다 했다고 뜯어 먹더라고. 그러다 전기대 떨어지고 그 참고서 다시 샀습니다. 나 참 그. 자, 2020년 수학 능력을 치르는 날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55만 명이 응시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 시절에 100만 학도요 그랬거든요. 그 사실 저기 1970년생들이 100만이 넘었어요. 71년도 그렇고. 100만 학도요. 한 학년층이 100만이라는 그렇죠. 소리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야, 반으로 줄었네. 반으로 줄었죠. 네. 점점 더 준다고 하죠. 30만이 무너진다는 곧 30만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한 해 또 요즘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꼭 대학을 가야 되느냐 이런 분들도 상당히 급격히 늘고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대학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것만은 찬동해. 꼭 대학을 가야 되느냐인데 네. 맞아요. 대학을 꼭 가는 건 맞는데 네. 왜 꼭 정확히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바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남자는 군도 갔다 오고 뭐 딴짓 좀 하다가 갑자기 난 공부를 해야겠어라는 네네. 막 열망이 치솟을 때 네네. 그게 뭐 32살일 수도 있고 27살일 수도 있고 네. 이 대학 입시의 각박함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23살까지 배워갖고 그러니까 60년을 써먹는 게 참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40 들어왔는데 한마 해도 뭐가 부족한 것 같으면 그때 또 대학 한번 다시 다니고. 네네네. 그랬으면 좋겠어. 실상 또 저도 한참 사회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원에 갔습니다. 국민대학교 대학원에 갔었는데 그때 좀 나이 들고 사회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밀도가 다르죠. 밀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년배끼리만 어울리는 게 좋은 면도 있는데 그건 고등학교까지 해야 되고 네네네. 대학은 완전히 이제 네. 성숙한 사람들의 네. 지적인 어떤 만남 그렇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동일합니다. 네. 그래요. 시험을 보신마당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네. 대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많지 않으세요? 별로 없습니다. 에이, 우리 교수님이 한때는 또 출제위원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수학 능력 평가. 저는 그 위계 질서에 따른 대학이 아니라 네. 정말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 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교수가 있는지 그걸 따지면서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너무나 위계에
질서에 따라서 대학이 쫙 뿌려지는 것 같아요. 서열화된 그렇죠. 네. 그런 뭐. 근데 대학 서열화는 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좀 개탄스럽게 난 지금 현실 개탄을 안 하는 쪽으로 의식이 확 바뀐 사람인데 네네네. 우리 저 나이가 비슷한 정 선생 홍대 예. 어디가 떠올라요? 홍대 하면은 별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미대지. 미대 맞아요. 한양대, 공대, 연대, 상대지. 상대 맞아요. 예. 고대. 고대가 뭐 있습니까? 법대지. 왜 이렇게 나 모르지? 무슨 소리냐면 세대가 다릅니다. 지금은 1등부터 쭉 순서가 매겨져 있는데 과거는 뭐 대학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한양대 공대생이 연대 공대생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고. 그쪽이 훨씬 실력이 세니까. 영문과, 외대 영문과, 영어과지 거기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통설이 그랬다는 거죠, 통설이. 아니요, 실제로 그랬다니까. 아니, 지금 방송 때문에 제가 통설이라고. 아니요. 지금 그리고 뭐, 그 나름대로 물 타는데 그걸 또. 그리고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뭐 등등은. 예. 뭐 서울대학은 조금 모르겠는데 최소한 연고대학은 완전히 대등했었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가 근무하는 대학은 조형대. 그렇죠. 아주 유명했죠.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특화한 그 단과 대학이나 전공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야말로 그 대학별로 서열화가 되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젊은 애들이 들으면서 저 놓친 애들 저 옛날 얘기하고 앉았네 그러겠다. 아직 그런 반응은 안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때가 좋았다고. 예. 아예 정말 왜 대학이 아니 전공에 따라서 또 그 학교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과 구조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뭐 이 학교가 굉장히 뭐 그렇죠. 좀 명성이 있고 달라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모든 대학이 다 1등부터 10등. 나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네. 지방 국립대 나온 사람하고 70년대 외대 영어과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 그렇습니까? 학교가 어쩌다 보니 그 시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서열화 과정에서 생긴 일이거든. 근데 그 시절에는 거기들하고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양적인 평가에 따른 이 것만 중요하다 보니까 질적인 그 대학이 가진 고유성이 다 사라져버린 고유성이 사라졌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자, 뭐 수능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외신이 조금 뭐랄까요, 시끌벅적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콩도 그렇죠, 칠레도 그렇고, 터키와 크루드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도 그렇고, 특히 칠레와 볼리비아도 그렇고. 그래서 곳곳에서 시위나 전쟁, 쿠데타 뭐 등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칠레와 관련된 책 골랐습니다. 우리 김갑수 선생님도 아주 좋아하실 테고 우리 진행자도 아주 좋아하실 텐데 책 이야기하기 전에 딱 떠오르는 칠레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칠레하면요? 네. 칠레하면 너나 칠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심하고. 저는 음악 쪽 활동을 쭉 해왔으니까 누구 있어요? 빅토르 하라. 이 JARA인데 하라고 읽어야 돼요. 빅토르 하라. 그러니까 우리 치면 정태춘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민중 가수 김민기 이런 사람인데 군부 쿠데타 후에 저항 음악을 만들다가 그대로 그냥 처형을 당하죠. 총살을 당한 사람이죠. 근데 정작 그의 음악을 들으면 너무나 다정하고 서정적인 음성이에요. 깜짝 놀래요. 빅토르 하라의 얘기만 듣다가 혹은 전기를 때 직접 음악을 듣잖아요. 이렇게 다감한 사람이 그 아무 죄도 지은 바가 없는데 총알을 맞고 죽다니. 그래서 그 즈음에 퀼라파윤이라는 남성 그룹이 결성이 돼요. 그래서 그 팀은 지금도 있는데 몇십 년을 상복을 입고 가수 활동을 합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이 퀼라파윤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칠레 하면 떠오르는 빅토르 하라. 저는 뭐니 해도 이 파블로 네루다.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1971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이 소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에도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장면이 자신 고향 마을에 중계되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줄거리를 아는데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리고 영화잖아요 이게. 영화화돼서 영화가 너무 유명하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원작이 있는 것이고.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아닌가 싶을 마치 정도. 그런 것 예. 같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이죠.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네. 일 포스티노, 영어로 하면 더 포스트맨 뭐 이런 되나요? 예. 우리나라의 일 포스티노로 소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경쾌하게 진행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고 끝내는 눈물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흐름. 네. 그리고 두 개가 겹쳐진 영화들이 있거든요. 네. 어릴 때 일포스티노를 보면 연애 얘기예요. 우편 배달부 젊은 친구하고 노인의 네. 조금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알고 보면 이 군부 쿠데타와 그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는 닥터 지바고를 영화를 볼 때 처음에 러브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러시아 혁명이라는 배경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 많은 복선이 있는 소설이죠. 네, 바로 그 이탈리아 영화 일 포스티노의 원작 칠레의 작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가 1985년에 발표한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입니다. 네. 이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 이름이 마리오입니다. 마리오 히메네스. 그래서 네루다와 마리오의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인인 그 할아버지와 젊은 20살 남짓된 청년과의 우정이라고 할까요? 우정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우정이 맞겠죠. 예. 우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외국인 이름이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마리오는 우체부. 네, 우체부. 맞습니다. 예. 네루다는 저명한 시인.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되는. 네. 대통령 후보로도 선정된 이 외교관 출신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서 대시인인 거대한 존재죠. 거물이죠, 거물. 아주 시골에 미미한 우편 배달부 자전거로 배달하는 친구와 그런 세계적인 명사가 시골 마을에서 벗하면서 사랑을 풀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외모는 네루다는 완전 김용민 모습이죠. 그래요? 마리오 그다음에 우편 배달부 마리오는 정선태 교수랑 비슷하게 딱 마르고 그런 모습. 그렇게 묘사됩니다. 네. 실제 이 소설의 배경이 1970년부터 73년까지 칠레 역사의 격변기였죠. 네. 이 아옌데가 대통령이 당선된 해가 70년이고요. 아옌데는 뭐 국민의 신망을 받은 민주적 지도자. 좌파 지도자죠. 근데 73년에 피노체트가 쿠데타로 아옌데를 살해하죠. 나중에 이게 확인이 된 건데 자살한 걸로 공식 발표되거든요. 아옌데가 언론 발표 공식 그래. 근데 나중에 CIA에서 직접 총을 쐈다는 거예요. 아니, 맞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그 확인됐어요. 그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인 거죠. 네. 공간적 배경은 칠레의 수도가 산티아고거든요. 산티아고에서 약 120km 떨어져 있는 곳에 실제로 있는 마을이 마을인데요. 이슬라 네그라, 검은 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명한 시인 네루다에게만 편지를 배달하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이 마리오가 있습니다. 그 마리오와 네루다의 우정 얘기죠. 네, 줄거리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교수님. 이게 핵심입니다. 또 줄거리라고 할 게 별로 없는데 실제로 시적이어서 이 이슬라 네그라라는 마을에서 만나요. 이 우체부가 된 마리오와 네루다가 편지를 배달하면서 시인이라는 걸 아니까 마리오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주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네루다가 실어증에 걸린 게 아니라 메타포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면서 자기 원래 사랑했던 여자아이하고 사랑에 성공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지금 줄거리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줄거리가 없어요, 거의. 줄거리가 제가 볼 땐 있는데 뭐냐면 그 시골 총각 마리오의 연애 상담력으로 네루다가 연애를 도와주는 얘기예요. 대시인인데. 동네 청년의 연애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조용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검색을 해서 남들은 어떻게 읽었나 봤는데 좀 분위기가 잘못 묘사되고 있다는 걸 하나 느꼈는데 이게 굉장히 유머러스한 소설이에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웃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저자 있죠. 소설 작가. 이 스카르메타가 굉장히 자학 개그를 많이 해요. 저자 자신이 막 이렇게 서문에서부터 나오는데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게 웃긴 소설인데 이 소설 내용의 상황을 비교하면 이렇게 돼요.
예컨대 작가 황석영 씨쯤이 네. 그냥 이제 노후니까 시골 마을에 가서 살라고 그랬는데 네. 동네 친구랑 동네 총각이랑 친해졌어. 네네네. 근데 그 총각은 도대체 황석영의 무게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동네 아가씨를 좋아하니까 황 선생님 저 연애 소설 좀 대신 써줘요. 야, 저 연애 편지 좀 대신 써줘. 이런 꼴이라니까. 조용필이 동네 고등학생이랑 친해졌는데 그 고등학생이 나 여친 꼬시려고 그러니까 용필이 형 와서 용필이 아저씨 와서 노래 좀 불러줘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조용필이나 황석영이 기꺼이 도와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설명도 해주고 지도도 하는 그 스토리라고. 맞습니다. 딱 그 얘기입니다. 그 배경에 칠레의 암울한 역사가 깔려 있죠. 아니 근데 그 저기 말수가 적은 그 우편 배달하는 마리오에게 어떻게 조언을 했을까요? 대신이. 근데 그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이 메타포라는 게 무엇인지. 네. 이 예를 들면은 이 여자친구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사랑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 너의 미소가 얼굴에 나비처럼 번져. 이거 또는 오글거림. 너의 웃음은 한떨기 장미고 연그러 터진 창이고 부서진 물과 같아. 부서진 물. 네. 이런 그 메타포를 하나씩 알려줍니다. 네, 이거 저 받아 적어가지고 쓰시는 분들 써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표절로 잡혀갑니다. 근데 아주 많아. 예를 들면 식용유를 얘기할 때는 메추리의 발판이며 마요네즈의 천상의 열쇠 이런 식으로 비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리오가 천천히 말문이 열리는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세상과 사물을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게 시의 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를 서서히 익혀가면서 세상과 사물을 보는 눈이 뜨이는 거죠.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바로 세대 차이를 넘어서는 우정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지식인과 어떤 민중의 만남. 을 잘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줄거리가 흘러가다 보면요. 네루다가 함직한 문학적 얘기를 소박한 말이지만 이 시골 청년 마리오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학 작품은 쓴 사람 거 아니에요. 읽는 사람의 거예요. 그렇죠. 아주 명문이죠. 명문이죠. 어떻게 소화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적어도 문학적 언어가 그렇게 고상하고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루다가 위대하다. 네루다는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조금은 간단히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안데스가 산맥이 있는 남미에 이렇게 들길을 여행하면 밭을 가는 시골 농부가 뭔가 노래 비슷한 자락을 외고 있다는 거예요. 흥얼흥얼. 그게 네루다의 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책에 딱 맞는 문장이 있어요. 이 네루다는 민중과 자신의 관계를 딱 이렇게 말합니다. 민중은 내게 삶의 교훈이 되어왔다. 나는 민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 시인 특유의 수줍음을 띠고 수줍어하는 사람답게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민중의 품 안에 안기고 나면 내가 변하는 것을 느낀다. 나는 대다수 참된 민중의 일부고 인류라는 거대한 나무에 달려있는 이파리 중 하나인 것이다. 요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대다수 참된 민중의 일부고 인류라는 거대한 나무에 달려있는 이파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민중을 지도하고 계몽하고 그게 아니죠. 간판이 되고 상징이 되고 이게 아니라 나도 그들 중에 이른바 n분의 1이다. 그러니까 번역어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용어가 쓰이긴 했지만 아주 쉬운 말이지만 이제 그런 의미인데 네루다에 대해서는 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네루다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작품이 69세까지 집필을 했습니다만 돌아갈 때까지 사실은 첫 작품이에요. 첫 시집.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시. 절망의 시, 한 편의 절망의 시 그죠. 근데 이게 19살 때 작품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세계 모든 그 문학 전공자들이 그 박사 논문 쓰고 연구하고 그러거든요. 딱 한 명 더 있어요. 알티르 랭보가 18살에 낸 책으로 영원히 작품을 끝내버리고. 그 랭보가 그 랭보입니까? 네, 알티르 랭보. 근데 네루다도 최고의 작품이 19살 때 작품이라니까요. 그래요. 그 랭보 말씀하셨는데 이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에서도 이 네루다가 랭보를 각별하게 생각하죠. 그 시인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랭보를 하나의 좌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노래도 들어야 돼서요.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결말 얘기하면 정말 재미없는데. 결말은 알아야 됩니다. 1973년 9월 11일 이게 9.11입니다. 네. 이게 9.11 두 개의 9.11 얘기하는데 칠레 9.11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9.11이 있고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피노체트에 의해서 그리고 9월 23일 네루다는 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네. 그런데 그가 사경을 해먹고 있을 때 그 네루다의 산티아고에 있는 집을 병력, 군인들이 약탈하고 집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다 틀어놔서 집이 물에 잠겨버리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마리오가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끌려가면서 그 장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억압 통치가 시작되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3만 명을 비행기에 태워서 그냥 바다에 빠뜨려 수장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요일에 어머니들이 지금도 이제 시위를 하는데 사실은 이 작품 1973년에 그 대통령으로 뽑힌 아옌데 대통령도 살해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네루다 선생도 그때 병사를 합니다. 같은 해에 돌아가요. 그 후에 일생토록 그 돌아간 아옌데 대통령의 조카가 소설가가 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딱 한 명만 들어서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작가를 들려면 이 사람이에요. 이사벨 아옌데. 대지의 딸, 그 3부작. 정말 막 잠을 못 이루는 그 작품인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오늘 춥잖아요. 겨울밤을 보내고 싶을 때 이사벨 아옌데 그 대작들을 보면 너무 좋은데 저런 것들이 한국의 군부 이제 쿠데타와 그에 연관된 뭐 유신 독재 뭐 이런 등등과 매우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마니 피에스토 선언이라는 노래가 흐르고 있는데요. 빅토르 하라의 작품이죠. 맞습니다. 네, 이 음악 들으면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갑수 문화평론가, 정선태 국민대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책의 맛 마무리하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Yo no canto por cantar, ni por tener buena voz. Canto porque la guitarra tiene sentido y razón. Tiene corazón de tierra y alas de palomita. Es como el agua bendita, santigua glorias y penas. Aquí se encajó mi canto, como dijera Violeta.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마장동 우시장입니다. 온 세계에서 우시장 치고 최고 크대요. 각지에서 지방에 도축장으로 다 오면은 거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우시장에 와서 부위별로 새겨가지고 다 정결하게 해서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우신데 많이 애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장동 우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우리 한우맛 너무 좋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입시 한파가 있었습니다. 한파특보는 오전 중에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요.